그 뭐 이제 오늘 후반부에 이제 요즘에 발간하신 리포트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대표님 모시고는 좀 시장 얘기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국장이 연휴 끝나고 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 좀 판단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많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변동성이. 네. 일단은 연휴 기간 동안에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별다른 이슈들이 없으면서 사실 무난한 그랬죠. 네.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뭐 투자자들의 그런 막 주식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뭐 관심도를 많이 끌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뭐 그 시장이 조금 그동안에 뭐 기다렸었던 그런 폭발력을 좀 나타낸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시장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시각들을 밝히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런 뭐 투자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면서 맞습니다. 뭐 연기금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관 자금들이 바텀이 형성이 되면서 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ETF 투자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수를 뭐 상당히 더 이제 뭐 끌어올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변동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뭔가 불안감들은 좀 이렇게 밑에 좀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양봉의 길이가 되게 길어지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양봉의 길이가. 네. 뭐 그런 음봉이든지 양봉이든지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주가가 그 지수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뭐 1%, 2%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그렇죠. 금액도 커지게 되고 그렇죠. 네. 뭐 요즘에는 3, 4% 이렇게 변동성을 하루에 나타내는 것도 예사일인 것처럼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잘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좀 따로 여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 선물 사이드카, 그러니까 상향 사이드카도 네. 발동이 될 정도로 그동안 사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되게 좀 약간 뭐랄까 좀 부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코스피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반면 코스닥은 그냥 뭐 밑으로 좀 옆으로 많이 기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많이 떨어지지도 않지만 네.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거였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 마치 지난달 초였나요? 그때 금융투자 쪽에서 뭐 코스닥 시장 뭐 대거 자금 들어오면서 ETF 자금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들어서 네. 또 그때처럼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오늘은 또 조금 주춤하고요. 그렇거든요. 네. 어제 코스닥의 강세, 또 코스닥 시장에 일어났던 움직임의 배경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도 기관이었지만 외국인의 외국인 그런 관세더라고요.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맞습니다. 점이었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가 그렇게 올랐을 때 외국인들이 그런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지는 또 않았었다는 점이 그러니까요. 또 특징적인 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작고 뭐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에서 좀 소외됐었던 그런 부분들을 코스닥에서 좀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일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한국의 그런 뭐 정책적인 그 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관가했었던 면들이 없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 정부의 그런 강력한 그 정책 드라이브가 있다는 것들을 외국인들도 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리고 두 네.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트레이딩 자체가 요즘에는 계속적으로 뭐 AI라든지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많이 확대가 되게 되는데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상을 터치를 하게 되면 그것들을 계속 쫓아가는 형식의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위로든 아래든 엄청 키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 수익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물 옵션 그리고 지수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 수급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말씀 잠깐 하셨는데 어제 장중에는 물론 뭐 종가로는 보니까 9천 얼마던데 예, 8,545억인데 마감 그 3시 반 마감에 찍힌 거는 근데 장중에 1조 원 넘게 순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물론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주면 좋은데 그건 또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네. 외국인이 1조 원을 장중에 하여간 순매수했던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것도 뭔가 백그라운드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외국인도 갖고 있는 건가? 뭐 네. 이런 약간 그런 기대감도 살짝 드는데 그냥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뒷받침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코스피든지 코스닥이든지 사상 최고의 그런 지수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수 자체에 있는 그런 시가총액의 규모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제 외국인이 뭐 하루에 5천억을 샀든지 지금 1조 원을 샀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죠.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그것도 필요는 있네요. 있다고 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그동안의 어떤 기간적인 면들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특징적인 점은 확실한 부분이고요. 네. 충분히 이제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어제와 오늘의 그런 변동성이 또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좀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단시간에 발휘가 됐다는 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제 며칠 동안 그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들이 연휴 때문에 네. 좀 압축적으로. 네, 압축적으로 네, 이렇게 네.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대표님하고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상장 심사 요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상장 유지 요건에 대한 굉장히 좀 아주 타이트하게 좀 네. 하겠다 이런 얘기들 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동전주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공시 위반을 하실 경우에도 이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다든가 등등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적게는 뭐 한 5, 60개에서 많게는 뭐 한 1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퇴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정부도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생각은 그러니까 폐지가 쉬운 게 아닌데 뭐 네. 정부가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뭐 50개, 100개, 150개 이렇게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퇴출이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어떤 국내 시장 참여자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그렇게 뭐랄까요? 할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는 거죠. 네. 대표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제가 살펴봤더니 뭐 796개 정도 기업들이 이제 퇴출이 됐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상장된 종목들은 154개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군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신뢰도를 계속적으로 그렇죠.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 이제 그 3,500개 기업들 가운데 800개가 퇴출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이제 1,6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뭐 150개 정도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뭐 글로벌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네. 선진 그런 나라들의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을 판단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숫자는 그러네요.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천 몇백 개 중에서 800 몇 개가 날라갔다라는 네.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한 20% 이상 가까이 된다는 얘기고 네. 근데 우리는 10%가 채 안 되는 거니까 네. 1,600개 중에 150개라고 하더라도 네. 중요한 거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뭐 상장 폐지를 하느냐 이것도 이거지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되느냐 네.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15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이게 정말 코스닥 시장의 건전화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심리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심리적인 것으로 효과.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펀더멘털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그 동전주라든지 뭐 시가총액 기준이 미달하는 그런 종목들을 퇴출시키는 것들은 전체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좀 미미한 부분이 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종목 숫자로는 많게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의 고평가를 이제 좀 많이 낮추는 뭐 정상화시키는 쪽에 그런 작업들은 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뭐 어떤 그 상장이라든지 퇴출의 기준들을 좀 더 엄격하거나 뭐 어떤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상장 제도가 상장을 하게 되면 따따블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공모가의 4배까지 이제 그 첫날에 상승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비상장 기업들을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일 수 있지만 네. 상장 시장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평가 상장을 조장하는 그럼요. 그런 예. 그 모습들로 비춰질 수가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수 자체의 고평가를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금융당국이 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상장 요건을 강화해서 일단 기존에 상장된 회사들을 퇴출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차원인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상장 자체에 대한 부분을 손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근데 상장하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그런 실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상장했었을 때 이제 당일에 4배까지 올라가지고 그렇죠. 상장이 되는 그런 제도들에 대한 개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 이게 대표님도 전에 한번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선기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 맞습니다. 도입할 때도 사실은 되게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뭐 이렇게 됐을 경우 대표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실한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지적 분명히 그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한다,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기능도 있겠지만 좀 부정적인 기능, 부기능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네. 대표님께서는 좀 보시는 거고. 그럼 이 기술 특례 상장 같은 이런 거 자체도 아예 좀 없애거나 아니면은 네. 뭐 대폭 줄이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펀더멘탈 기반이 된 시장의 안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승의 상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이거는 뭐 그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뭐 코넥스 시장을 통해서 기술특례 상장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이 된 상태에서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러게요. 그런 절차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그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 기술특례 상장을 맞아요. 통해서 상장이 많이 되게 되면서 네. 지금 코스닥이 고평가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퇴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대다수도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된 기업들이 사실은 그럴 거예요. 예, 네. 엄청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건전화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제도를 하나 도입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네.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거 사실은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력이 있고, 그러니까 돈만 좀 있으면은 좀 뭔가 한번 좀 글로벌하게 뭔가를 해볼 만한 기업들이 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AI 관련돼서 그 에이직 쪽이나 이런 쪽에 뭐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도 상당히 좀 많을 텐데 스타트업도 좀 많을 거고. 근데 정부도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좀 키우겠다, 벤처도 키우겠다 이런 거는 분명히 맞고 코스닥 시장을 좀 키우겠다는 것도 결국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해서 정부도 정부지만 이제 민간 쪽에서도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키우겠다 뭐 이런 식의 취지는 분명히 좋은데 기술특례 상장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해보니 그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순환 구조로 잘 돌아가지는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네. 것도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뭔가 기술특례 상장을 존치시킨다 그러면
개선을 할 필요는 분명 이번 기회에 있겠다. 네.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앤다라기보다는 네. 선기능, 좋은 기능을 좀 더 양성화시키고 부정적인 기능을 좀 축소하는. 근데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정말 건전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면은 손을 대는 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좀 들으면서 드네요. 자 이제 리서치 아름의 또 대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발간하신 종목 리포트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노바텍이더라고요. 네. 이 회사도 사실 그렇게 낯익은 회사는 아닙니다. 물론 항상 그렇긴 합니다만 이 노바텍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일단은 주력 제품이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안에 들어가는 네. 고성능 그 네오니뮴 자석이라고 볼 수가 그 있거든요. 연구 자석 그거 얘기하는 거군요. 그 연구 자석 중에 이제 네오디뮴이라는 어떤 물질, 그러니까 히토류의 네. 일종이거든요. 이 그 물질을 이용해서 자석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 실적, 2025년도 실적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의 교체 주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 실적이 그렇게 이제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는 아니었었고요.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였는데 뭐 돈을 잘 버는 회사네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2024년도 대비해서는 이제 한 25% 하락한 그런 수준이라서 주가가 그렇게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그 히토류를 수출을 통제하고 그리고 전략 자원화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히토류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그 네오디뮴을 이용한 이 연구 자석이 기존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안에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뭐 로봇이라든지 뭐 우주 항공 이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그런 네. 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스마트폰 시장에만 계속적으로 그 공급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예.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원래 연간 3,000톤 규모에서 뭐 내년에는 5,000톤, 그 후년에는 7,000톤까지 확대될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 네. 이렇게까지 그 증설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도 이제 뭐 로봇 시장이라든지 뭐 전장 시장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 히토류 매장량으로 치면은 중국 다음에 이제 2등인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네. 지금 저도 좀 그걸 여쭤보려고 있었는데 네. 이 노바텍이 그 네오디뮴 이거를 그 광산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수급을 네.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탈중국 네. 대표적인 기업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이제 관절 구동계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예. 이런 뭐 차폐와 관련된 그런 그 작업들이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이상으로 이제 고출력, 그러겠죠. 고토크를 요구를 하거든요. 더 크니까. 네. 근데 이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 고토크를 내는데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지만 꼭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국내선 유일하게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그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글쎄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네오디뮴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다가 공급을 기존에 들어가는 그걸 했었는데요. 하는 건데 이게 로봇으로 확장이 네. 될 거다. 그럼 이건 네.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지금 전기차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 쪽으로 로봇도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매출이 가시화된 건 그런 건 아니지만요. 아니고. 네. 예. 사실 뭐 지금 로봇은 수치보다는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네, 건데 맞습니다. 네오디뮴 이 자석이 이 연구 자석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맞으니까.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중국에서 히토류, 그러니까 네오디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네, 광산에서 자체 광산에서 네. 생산해서 재련해서 네. 한다. 네. 베트남 쪽에서 혹시 이거 가지고 뭐 이 노바텍이 뭔가 이렇게 수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 이럴 여지는 네. 없는 건가 보죠? 네, 그럴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산서부터 재련 그리고 생산까지 일관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멘텀 포인트는 로봇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이런 사업 다각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 배터리 한번 얘기 나올 때도 그렇게 하던데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사이즈에 비해서 로봇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사이즈는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이게 네. 과연 시장성이 있겠냐 뭐 이런 사실. 근데 그거는 로봇이 뭐 이제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될 테니 네. 그래서 시장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오디뮴 자석도 작겠지만 네. 이게 결국 로봇이 엄청나게 많아질 테니 그에 따른 어떤 이 시장 사이즈의 확대 이렇게 네. 기대해 볼 만한 거겠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규모 증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상황이고요. 예. 네. 네. 지금 올해 증설된 캐파가 이제 연 3,000톤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가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5,000톤, 뭐 그 후년에는 7,000톤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로봇 시장을 염두에 두고 네. 이렇게 증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장의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걱정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뭘 좀 우리가 투자자분께서 네. 좀 예상을 하셔야 될까요? 뭐 앵커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로봇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언제쯤 가시화되고 모르죠. 확대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진출했다는 모멘텀만을 가지고서도 주가가 최근에는 설명이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좀 투자 전략으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차트도 보니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종목이. 근데 차트가 계속 우상향입니다. 바닥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1월 말에 3만 2천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2만 6천 원대니까 좀 조정이 좀 있었죠. 한 20% 정도. 그래서 네.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크게 뭐 네. 많이 올랐다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없는 네. 그런 상태네요. 요즘에 그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대형주들만 좀 많이 오르고 이제 네. 일부 개별주들에게 이제 관심이 좀 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기 때문에 네.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바텍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